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회의 2022년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 4월 정기회의이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와 참관인은 표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건 설명 이후 표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표결은 기명투표이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순서는 재석 인원을 점검하고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받고 기권 사유 질의를 받습니다. 재석인원 점검은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분께서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 찬성 반대 기권 투표 역시 재석인원 점검 끝나고 이제 중앙운영위원 여러분께서만 이제 찬성 반대 기권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재석인원과 찬성 반대 기권 인원 합이 맞지 않을 경우 맞을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 발언권은 이제 회의 도중에 발언권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줌의 손들기 기능을 사용하셔서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 회의는 이제 저희 공개 회의로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서기 실장님 스트리밍 준비되었을까요? 아, 저희 줌 계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 이 유튜브 스트리밍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희가 공고에 이 그 본 회의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의를 이제 녹화한 다음 이제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공개 회의 그 이제 스트리밍을 하는 대신에 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신상 발언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제가 현재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여서 목 상태나 이제 의사 진행 과정이 별로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점 조금만 중앙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서기 실장님께서는 여기 성원 점검해 주신 다음에 가위키 입력해 주시고 저희 총 인원이 네, 17명 재석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체는 이제 회의장에 재적 인원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지 이제 의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적 인원이 총 21명인데 재석해 계신 분들께서 과반수를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제 2022년 4월 27일 오후 9시 5분에 개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네, 보고사항 역시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회의 일정과 각 안건별 심의에 이제 필요한 시간들을 고려해서 양건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여러분들의 동의하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화공학과 학생회장님 그리고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건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심의할 안건인데요. 저희 운영보고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보고부터 칸푸 특임위원회 운영보고까지 칸푸 특임위원회 운영보고까지 병합 상정하여 병합 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중앙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들 안건지를 꼼꼼히 읽어 오셨을 거고 저희가 안건을 이 회의가 있기 3일 전에 공고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보고에서는 크게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주요한 사항들 그리고 특히나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네, 여기 적혀져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 보고에 대한 질문은 모든 기구에 보고가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보고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비상대책위원장님, 저희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보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비상대책위원장 지호봉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원장단 운영보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단 운영보고, 네, 첫 번째로 교내 각종 위원회, 연구시 안전관리위원회, 전문연구제도 운영위원회, 성원결의 등등의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총장, 부총장님이 처장님들이 참석하셔서 학생들과 현안에 관련한 질의응답을 나누는 타운홀 미팅, 그래서 대학원 총학생 측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추진 중인 교내 e스포츠 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공간이 또한 학칙팀 등의 여러 부서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집행전실 운영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전실 운영보고 타국서 및 위원장단 보조 업무하고 있고요. 네, 새로 임기가 시작된 보훈비상대책위원회 명단 새로 만들어서 내부 인원 관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봄학기 리크루팅을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신입위원 7분을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네, 이사 부분들 서기실 정책국 등 여러 부분들 더 보고할 사항이 많은데요. 해당 부분들은 일단은 읽어보신 다음에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설명하기에는 좀 네, 굉장히 내용이 많아가지고 네, 좀 내려주시고 네, 저희 재정국께서 참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네, 저희 그 부분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재정국에서 특별히 또 네, 그 기간 특별히 좀 학생회비 관련해서 좀 언급드릴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가 학생회비 납부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생회비 1차 추가납부, 2차 추가납부 환급 기간 둘 다 운영하였고요. 네, 그래서 이 추가납부의 경우 4월 말 중으로 납부 기록이 업데이트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 총학생의 납부 기록이 업데이트가 완료된다는 점 추가로 언급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직접 읽어보시고 저희가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영보고 감사합니다. 다음 동아리연합회 운영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님 계속해 계신가요? 예, 재석해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보고안건 이 동아리연합회 운영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상대책위원장단이 이제 동아리연합회 집행부원을 모집을 해서 이제 총 12명의 집행부원이 활동하고 있고요. 회장단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그리고 교내 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참석 개회가 있어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동아리연합 회비 납부를 이제 원래는 이제 개강하고 이제 30일 이후쯤에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간 그 늦어진 감은 있긴 있지만 이제 산정이 끝나서 공지를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측 학생회관의 동아리 공간 관련해서 대학원 총학생회와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봄학기 등록을 어제 마무리 지었고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기존 69개와 신규 2개가 이제 등록을 할 뻔했으나 이 69개 중 4개 동아리가 그 동아리 회원수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정동아리에서 가동아리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조금 특이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2021년 겨울부터 2022년 봄까지의 동아리 지원금 지급을 이제 학생 지원팀에 요청할 예정이고, 또 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방 임시제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이제 없어진 동아리들의 동아리방을 회수를 해서
그 공간들을 이제 지금 동아리방이 없는 동아리들에게 배정을 해주는 임시 재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매번 진행하는 것인데, 이제 링크를 여시면 이제 그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교내 동아리방이 아닌 교내 동아리 관련된 공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용 공간이 주로 이제 교내 이곳저곳에 많이 있어서요. 문지 캠퍼스 내에 있는 동아리 공용 공간, 그리고 교내 스포츠 컴플렉스 내 공용 공간, 그리고 북측 일대에 있는 공용 공간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새내기 학생회 운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내기 학생회장님, 계속해 계신가요? 네, 재석 중입니다. 먼저 제19대 새내기 학생회 선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새내기 학생회는 봄학기 동안 선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인준을 새내기 학생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완료한 상황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글판 도서 보드게임 대여 사업을 시험 기간 3주 전부터 1주 전까지 2주를 진행을 하였으며, 시험 기간이 끝나 4월 25일부터 현재 사업 진행 중입니다. 기획국에서는 모여봐요 새내기의 숲과 새내기 체육대회 두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이고, 현재 모여봐요 새내기의 숲은 사업 진행 중이며, 새내기 체육대회는 지금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풋살, 농구, 배드민턴, 그리고 롤 총 4가지 종목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앞에서 실제로 이제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경기의 경우는 동아리별 심판진 협력 요청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롤은 온라인으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이는 옵티머스 단체와 협력을 하여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복지국에서는 새내기 스터디 사업과 짝선짝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내기 스터디 사업은 마찬가지 진행 중에 있으며, 짝선짝후 사업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국은 이제 타 국서의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등 보조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내기 학생회 보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운영 보고인데, 네, 제가 확인한 결과 현재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분들께서 다들 재석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상설위원회 보고는 제가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이제 장현실 학생회관 오픈스페이스 사용 규칙을 개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전문관리 인력 교육과 운영 관련해서 이제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 관리 인력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e스포츠 센터 관련해서는 이제 예산을 받기 전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은 이후 이제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5월 2일에 복지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새로 상황을 공유해드리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인학생회관 사용규칙 개정 같은 경우에는 네, 옥상에서의 음주를 금한다를 삭제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복지위원회 운영 보고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딸기 판매 부스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운영을 하였고, 코인 노래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4월 28일에 학생전팀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행사준비위원회 운영 보고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아마 법학기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태호성님제 비대면 프로그램 3가지 제작 중이고, 이외에도 이제 대면 프로그램 구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킹 무대 포스터 제작 완료하였고, 공연자 모집을 시작하였고, 이제 포토존 관련해서 컨셉을 정하였고, 이제 물품 등을 구매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작업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설 및 환경공학과 운영 보고입니다. 혹시 건설 및 환경공학과 학생회장님 계속해 계신가요? 네, 재석해 있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크게 보고할 사항은 없고요. 지난 4월 1일 이제 관악과 학부생 대상으로 컵과일과 샌드위치를 제공하는 딸기 파티 행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계공학과 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계공학과 학생회장님 재석해 계신가요? 네, 지금 제작해 있습니다. 혹시 보고해 저희-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보고할 건 크게 두 가지인데, 봄 에민 아들이 4월 1일 금요일에 기계동 뒤편 잔디밭에서 점심 식사와 딸기를 먹으며 학생들과 교수님들과의 자유로운 대화 시간을 가졌고, 이후 AB 세션을 나누어 기획과 여러 연구실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로 4월 15일 금요일 기계동 로비 1층에서 과비를 납부한 기계공학과 학우를 대상으로 간식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술경영학부 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님 재석해 계신가요? 네, 채팅으로 대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특이사항만 간단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경영학부에서는 이제 딸기 파티와 벚꽃 나들이를 진행하였고, 그다음에 예, 기술경영학부 복수전공이 필수이기 때문에 또 복수전공별로 선배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모임 사업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SNS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딸기 파티와 함께 참여하면서 딸기 파티와 벚꽃 나들이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물리학과 운영 보고하겠습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님 재석해 계신가요? 네, 저희 물리학과에서는 3월 25일에 진입식을 진행하였고요. 4월 3일에는 딸기 파티를 진행하여서 3년 만에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컵딸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사업으로 중간고사 시험 기간 2주 전에 2주 동안 과자, 음료수 등을 비치해주는 간식바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및 뇌공학과 운영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및 뇌공학과 학생회장님 재석해 계신가요? 네, 바이오민 내공학과 학생회장입니다. 저희 4월 4일 진입생 환영회를 진행함으로써 진입생 학생들과 학과 교수님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었고요. 적응하길 바래라고 저희 학과 친목 행사를 1차 시를 종료하였고 활동 우수자를 선정해서 공지하였고 이후 2차 시 조를 편성해서 새로운 미션 등의 친목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터디 사업이고 중간고사 시험 기간 동안 스터디 사업을 진행하였고 우수 참여자를 곧 선정하여 공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산업디자인학과 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님 재석해 계신가요? 네, 산업시장학과 학생회 김대웅입니다. 저희 3월 중부터 진행됐던 과대표선 모집 4월 초에 와서 완료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모두 후보가 한 명씩 있었기 때문에 그냥 카카오톡에서 익명 3번 투표만 진행을 해가지고 선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과제 점지회를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질문들이 껴나 있는데 여기 보고안건에 적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벚꽃 파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안 적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그때 이게 네. 그냥 예산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사업 계획서나 보고서에도 넣지 않는 걸로 돼서 여기도 일단 완성면 쪽으로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정기 보고에는 그냥 학과에서 있었던 그냥 모든 일들을 다 보고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서 네. 근데 안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사업 보고서에 적혀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운영 보고입니다.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님. 네, 계신가요? 죄송했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운영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학과 내부 선보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과에 새롭게 진입하게 된 전과생들과 신규 진입생들을 기존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과 1대1 혹은 2대1로 매칭하여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학번 순으로 번 선번을 매칭하여 4월 6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 동안 저희 과 과목을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 스토리 혹은 슬랙을 통해 게시하면 선착순에 한해 간식을 증정하였습니다. 4월 11일에 공지하였으며 안건지 작성 기간 중에는 상품을 배부일 진행 중에 있었으나 현재는 배부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생명과학과 운영보고 있겠습니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 계속해 계신가요? 네, 생명과학과 운영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과에서 진행하는 친목 사업인 너와 나의 데스모좀 현재 첫 단계 설 완료 후에 미션 진행 중에 있고요. 생명과학과 인스타 챌린지 사업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공 필수 과목 학과 튜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튜터님이 상시적으로 멘토링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생명과학공학과 운영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공학과 학생회장님 계속해 계신가요? 네. 생명화학공학과 학생의 경우 학과 사무실의 요청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교수님과 식사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학과 사무실을 요청하여서 홍보 영상을 제작 중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사업을 웰컴박스 사업이 거의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스터디룩과 전공책 대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리과학과 운영보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과학과 학생회장님 계속해 계신가요? 수리과학과 운영보고입니다. 우선 중간고사 기간 동안 해석학원, 선형대수 학개론, 확률 및 통계 과목에 대하여 헬프데스크를 연사를 모집해 진행하였으며 4월 동안 진입생 세터반의 미션을 공개하여 각 학우들과 20학번 멘토들을 매칭하여 서로 딸기 파티 혹은 중간고사 공부와 같은 미션들을 진행해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리과학과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소재공학과 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님 계속해 계신가요? 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입니다. 저희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신소재공학과 내 친목 사업인 라오의 그룹의 톡방 개설 및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 친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를 지난 중간고사 기간에 진행을 하였고 과비 납부자에 대해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융합인지학부 운영보고 있겠습니다. 융합인지학부 학생회장님 계속해 계신가요? 네, 융합인재학과 학생회장 김유현입니다. 저희 보고한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시험 기간 간식 사업 진행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N2에 위치한 과방의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토론하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은 지금 학교 측과 유인부 성적 처리에 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장 정재승 교수님과 논의한 내용은 SU 제도가 아닌 PNR 제도로 패스하거나 아예 기록되지 않는 형태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는 학교 측과의 논의가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운영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회장님 계속해 계신가요?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회장님? 네,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네.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서는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원한 과대표 후보 1인과 국가대표 후보 1인을 선거 없이 무투표로 과대표단으로 인정을 했고, 과대표로 21학번 박성빈, 국가대표로 21학번 변재민 후보가 과대표단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기 및 전자공학부 운영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 학생회장님 계속해 계신가요? 저는 전기 및 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대리로 나와 있는 윤수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운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자과 딸기 파티를 했는데요. 4월 1일 스포츠 컴플렉스 앞에서 전자과 학부생과 랩실을 대상으로 딸기와 김밥을 나눠드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과 친목 행사인 버디를 진행했는데요. 신청을 바탕으로 총 19개 조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6시에 전자과 과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이제 사이버버 세트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산학부 운영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님 계속해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전산학부 학생회장 이현입니다. 전산학부에서는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 전산학부 꽈비 나쁘다 대상으로 지난 중간고사 직전에 진행하였고요. 분반 사업은 20학번이랑 21학번 대상으로 희망자 대상으로 개설을 완료하였고 중간고사 전에 딸기 배부 이벤트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전산과도 중간고사 전에 온라인 캘린더 업데이트하여 배포 완료하였고 그리고 연구실 탐험의 경우 지금 연구실과 컨택을 완료하여 바로 다음 달에 행사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항공우주공학과 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님 계속해 계신가요?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님, 현재 대리님께서 재석해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보고 가능하실까요? 현재 보고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를 4월 15일 날 진행하였다고 하고 2학년 과대표단 선발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수칙이 완화된 관계로 이렇게 교수님들과 학부생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하는 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학과 운영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과 학생회장님 계속해 계신가요? 네,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입니다. 이번에 화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화학과 딸기 파티를 진행을 해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딸기를 제공하였고 학과 사무실 비용으로 비용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입생 환영 역시 같은 날 진행하였는데요. 진입생들 환영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웰컴 박스를 제공을 하였고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학과 과사무실에서 지원해 주신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개별 연구 후기 조사 진행을 하였고요. 학우들의 연구 참여를 돕기 위해서 개별 연구 후기를 공유하는 행사로서 참여자 중에 투표를 통해서 4명에게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로 꽈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에그드랍과 음료수를 제공을 하였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 새내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학원 헬프데스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특임위원회 운영 보고 하기 이전에 이제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대리님께서 항공과 안건지에 관해서 잠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셔서 네,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 특별한 사실은 없고 정기 보고 내용이 있어서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를 4월 15일 금요일에 진행하였고 또한 2학년 과대표 유니셉과 그리고 부과대표 김정우 씨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수칙이 완화된 바 비어 파티를 준비를 하고 있고 교수님과 학부생 함께해서 DFG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특임위원회 운영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안 그리고 회의 진행 규칙 제정안이 지난번 이제 2차 전학대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결된 학생회칙을 공포를 하였고 이제 5일 뒤인 공포 후 5일 뒤인 4월 15일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본 위원회의 목적이 완료됨에 따라서 위원회 해산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캠프기획특임위원회 운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현재 인원 모집 중인 관계로 특별히 진행하는 관계는 없고 활동은 없고 이제 2022년 제2차 전학대회 의견에 따라서 그 캠프 기획특임위 구성을 위한 특임위원을 모집 중에 있고 모집이 현재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고는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지금까지 진행했던 단위별 보고에서 이제 질문사항이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장윤홍입니다. 공간위 운영보고에서 장영신 학생회관 옥상에서의 음주를 금지한다라는
장영신 학생에 관한 이용 규칙 조항을 삭제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보고안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신학관 옥상에서의 음주는 추락 위험도 있고 안전장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고성 방가로 인한 업무 방해, 그리고 또 장영신 학생회관이 교양분관과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타 학우들의 학업권 방해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간위에서 써있다시피 학생들의 음주를 제재할 강제력이 없고 또 건전한 그리고 정당한 이유로 옥상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는 학우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전에 음주를 금지했던 그러한 배경 자체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강제력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이 강제력이 없고 그리고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러면 그 이후에 옥상에서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성 방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공관위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관위원장님이 현재 회의에 재석해 계시지 않은 관계로 서면 혹은 카톡으로 이 부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당 의견 공관위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아마 이제 학칙상 교내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제 이가 없으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모든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다들 괜찮으실까요? 네, 생명과학공학과 그리고 화학과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현장을 주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 건은 생명과학공학과 학생회장단 보고안건 26 생명과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출보고입니다. 혹시 생명과학공학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재속해 계실까요? 아니면 혹시 생명과학공학과 학생회장님 안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생명화학공학과는 이번 학생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선거 진행이 아닌 자체 선거로 진행을 하였고, 네, 생명화학공학 학생회 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 후보와 부호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 감사합니다. 우선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기 이전에 저희 심의안건에 보시면 본 선거 진행에 대한 이의제기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 이의제기 처리와 이 학생회장단 선출 보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 선출 보고를 접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보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들 괜찮으실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을 상당히 이상하게 드린 것 같긴 한데 다르게 말하자면은 선출 보고와 이의제기는 이제 별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두 분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그게 이의가 없다면 이거 역시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선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아마 재석을 안 해 계신 것 같은데 학생회장님께서 혹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선거관리위원장님 대신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생회칙 제32조 3항에 따라 공개모집 과정을 거친 후 학생회칙 32조 7항에 따라
등록 공고 일주일 전 3월 14일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34조 2항에 따라 본회의 회원 중 총 회원 10분의 1인 이상을 만족하는 10명을 추천을 받아 단일 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31조 2항에 따라 3월 26일 12시부터 27일 자정 동안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총 97명의 본회의 회원 중 50명이 투표를 하여 50%의 투표를 충족하였고 47표의 찬성표를 얻어 94%의 득표를 얻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후 제17조 2항에 따라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남지현 학생을 지명하여 부학생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 감사합니다. 네,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역시 이재기 안건이 발의가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 보고와 이재기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분께서 동의해 주셨고 다른 이의가 없으면 이 부분 역시 그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회장 선출 보고입니다. 이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서는 이제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였고 이제 유니보트 플랫폼을 통해서 선거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본부 단일 후보로 이제 등록을 하여 과반의 찬성표를 받아 임도현 하구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선거를 위탁했고 자세한 부분은 저희 총선거 재선거 심의 보고서 선거 보고서 심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크게 없으시다면 원안건 역시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여러분들 동의하에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1입니다. 2022 상반기 생명과학과 학생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 원안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인동입니다. 저희가 딸기 파티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 경정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예산 규모가 굉장히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규모는 지금 10만 원 적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16,000원 내외여서요.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따라서 해당 안건 철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철회 동의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건이 상정, 네, 화학과 학생회장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안건의 제출자 같은 경우에는 안건 심의 순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안건을 처리할 수 있고 확정된 이후로는 회의체의 허가를 얻어야지 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결기 운용세칙 52조의 제2항이 아니라 제3항인 것으로 현재 본 안건이 연기 동의를 받은 안건인가요? 회부 동의 안건인가요? 단합대회에서 중훈이로 회부하기로 이러면은 네, 특정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연기 동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상정 근거가 제3항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건 철회를 진행한다면은 이제 크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네, 다음부터는 안건 발의하실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건철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다른 허가를 받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동의와 한 명의 제청과 제출과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의 제청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중앙운영위원 분께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제청해 주신다면 안건 철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내기 학생회장님께서 동의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이의가 제기된 바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학과 학생회장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건과 관계된 사항인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화학과 학생회장님께서 질문 남겨주셨고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딸기 파티 사업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딸기 파티를 진행하기 전에 증원위 안건 상정을 하였고, 해당 증원위에서 생명과학과의 예산안이 전학대회에서 승인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추경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하여 전학대회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학대회에서 회의가 지체되었고, 이에 따라 추경안의 심의가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울 때 차회 전학대회에서 이를 심의해도 괜찮다라고 하여 연기가 되었고 해당 전학대회에서 동일한 이유로 중훈위로 다시 위임되었습니다. 화학과 학생회장님의 요지는 돈을 이미 써놓고 나서,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이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딸기 파티 집행 규모는 16,000원이었고요. 예비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범위였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비비로 처리가 불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 있었다면 집행을 아마 미뤄두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사업 진행 후에 안건 철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학과 학생회장님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혹시 해당 발언이 철회 동의에 대한 이의 제기로 받아들여도 되나 아니면 단순한 질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해당 안건은 안건 철회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 발언권 필요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2번 제34대 카이스타프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보고서 심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고,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줄 현재 정기민 전자공학과 학생회장 대리로 참석해 계시지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맡고 계시는 윤승환 위원님께서 해당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수환입니다. 지금부터 제34대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 2022년 34대 총선거가 무산 의견에 따라서 그 재선거가 이제 3월 15일에 치러져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시행 수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선거 종료 후에 14일 이내에 저희가 이제 선거 보고서를 제출을 하였고요. 2020년 3월 29일이죠. 그래서 중앙운영위원회 지금 본 회기에 지금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선거 보고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위원장 허연, 부위원장 윤승환, 기현종 위원, 박병찬 위원, 조호정 위원으로 이루어진 5명의 선거관리위원을 가지고 이제 선거를 진행하였고요. 일정은 보시다시피 2월 16일부터 해서 3월 15일까지 자리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의록은 이제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별다르게 보고드릴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한번 읽어드릴 점은 3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면 의결을 좀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해서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 생명과학과 선거운동본부에 대해서 이제 경고 1회를 취소하고 이제 주 1회를 주는 이의제기에 따른 사면 의결로 이제 경고를 취소하고 주 2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 및 선거운동본부 징계 현황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선거를 위탁을 해주셨었는데요. 후보 등록 서류가 미비했었는데 16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못하셔서 후보 등록 무효로 저희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에서는 이제 경고를 이제 2회를 받으시고 3회를 받으셨다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사면 의결로 취소가 되어 주 1회로 변경이 되었고요. 근데 그 생명화학과 생명화학 공학과의 이제 후보 등록 무효가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서 3월 6일에 선거 이제 후보 등록 무효가 돼서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회장 선거인데요. 그 선거운동본부 NQNE 인도현 후보님께서 이제 경고 1회를 받으시고 시정명령 1회를 받으시고 실투표율 78.26%, 득표율 100%로 당선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본부 나라라 항공우주 징계를 이제 경고 1회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3월 6일에 후보 등록 기간 종료 후 후보자가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후보 등록 무효로 저희가 선거를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계 결산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칙 및 세칙 유권 해석안은 이제 학생 회칙 유권 해석안은 이제 제3조 2항에서 이제 학생회비 납부 의무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했는데 저희 새내기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선거권을 가지냐 이에 대해서 새내기들은 학생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학기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재학생들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2021년에 진행된 그 총선거의 재선거기 때문에 가을 학기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05조 4항에 의해서 이제 해당 학부학과 학생회 측과 이제 충돌 이제
선거 시행 수칙이 충돌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선거권 부여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는데 이권 해석으로 선거권 부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시행 수칙 이권 해석은 제34대 2021년에 진행된 이권 해석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혹시 결산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결산안인데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학생 회비 지원금으로 이제 88만 5천 원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남은 금액은 전부 이제 학생회비 계좌로 환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돈을 사용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시자면 투표 동료 비용으로 이제 정책 공동 자료집 인쇄와 선거 홍보물 출력을 이제 본 회계로 지출을 하였고 선거 이벤트를 학생 회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회의비 명목으로 학생 회계로 22만 9,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비나 실무수당은 사용되지 않았고요. 모두 남은 금액은 환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34대 카리스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보고서 심의 안건을 설명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없으신가요? 네, 일단은 본 안건이 이제 총선거 선거보고서 심의이고 이 선거와 관련해서 크게 이재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첫 번째로 크게 이재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두 번째로 중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선거보고서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나 이제 이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본 선거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신다고 판단하고 이제 본 안건 역시 영장일치 가결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 동의해 주셨고 영어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님, 새내기 학생회장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별다른 의견 없으면 본 안건 만장일치 가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문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34대 카이스트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한다.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34대 카이스트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심의입니다. 이제 총선거의 재선거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가 되었고 선거보고서가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신 바에 따라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재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운영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을 의결로서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시사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생명과학 학생장님께서 해산에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보고서의 심의가 가결이 되었고 저희 업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마무리가 되면은 해산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신다면은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 부분 역시 선거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의견이 없으시면 이제 만장일치 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공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문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34대 카이스타프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한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심야권 4 학생 회칙 및 세칙 개정 특임위원회 해체 심의입니다.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생 회칙 및 세칙 개정 특임위원회가 제안했던 학생 회칙과 세칙 일부 개정안 그리고 회의 진행 규칙 개정안이 지난 2차 전학대회에서 가결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위원회가 이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존속이 무용하다고 판단이 되어 해체를 요구하고자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회칙 및 세칙 개정 특임위원회 해체에 대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께 요청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문이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혹시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지 않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를 하지 않는지 여부를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학생회칙이 가결이 된 시점에서 더 이상 회칙이랑 회칙 개정의 의미가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새내기 학생회장님 그리고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결문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 산하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특임위원회를 해체한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네, 다음 안건은 인준 안건입니다. 이제 저희 칸푸특임위원회 위원장단 및 위원 인준인데 이제 저희가 2022년 제2차 전학대회에서 칸푸기획특임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이제 의결을 하였고 해당 특임위원회 모집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맡을 것을 이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특임위원회 모집했고 사실 이 기간 동안 모집을 한 뒤 면접을 아마 25일쯤에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점은 이제 그 본래대로라면 전학대회 의결대로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완료되는 것이 맞겠으나 이제 시험 기간이라던가 또는 사실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으로밖에 한정이 되어서 4월 13일부터 24일로
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안건지에 그 결과를 올리지 못했다라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 현재 선발을 위한 면접 절차가 거의 완료되기는 했지만 아직 몇 가지 논의 사항이 필요해서 완전한 명단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해서 본 안건을 차회중앙운영위원회나 또는 차회 서면의결 등으로 연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서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연기 동의를 이제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의견이나 또는 동의가 있으실까요? 네, 화학과 학생회장님 그리고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님께서 해당 연기 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추후 이제 올 초 다음 차회 중앙운영위원회나 또는 일정이 촉박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이제 차회 서면 의결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연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흉물과학과 학생회장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 동의에 대한 이의제기는 아니고 단순 질의사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중앙운영위원 톡방에 당시 이제 임시 중원이 시험 전주에 임시 중원회를 열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당시에 그때 중원회를 개회하지 못하게 되면 캠프 준비에 필요한 인준이라든지 혹은 예산안 가결 등이 필요하여서 조금 빡빡한 의결기구 진행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주 소집 요구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당 부분이 전학대회의 연설을 받아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이번에 캠프 특임위 위원장담 위원 인준이 연기가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도 연기가 될 것이고 말씀해주신 캠프 진행 전반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미리 말씀해주시기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안건을 연기함에 있어서 캠프 준비에 차질은 없는지 우선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우선 모집 절차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그 이후로 내부선을 진행하는 것까지는 크게 큰 일정 소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내부선된 인원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인준과 예산 심의를 별개로 받았어야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널널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겠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칸프특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내보선된 인원을 바탕으로 인준안건과 이제 그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면은 좀 일정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차주나 그 다음 주에 하면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면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안건은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인준안건 2번 졸업준비위원회 위원 추가 인준 및 위원장 인준입니다. 이제 졸업준비위원 모집기간 이후에 추가로 지원한 학우가 있어서 이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인준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현재 졸업준비위원 지원자 중에서 이전에 졸업준비위원장으로 인준되신 분까지 합쳐서
이제 졸업준비위원으로 인준된 직무까지 합쳐서 이제 내부에서 졸업준비위원장이 호선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졸업준비위원장을 인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신규로 지원해 주신 분은 산업시스템학과 김도혜 학우분이고, 그다음에 중앙운영위원회 현재 내부 호선된 졸업준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공학과 양동욱 학우분이십니다. 그래서 졸업준비위원회 추가 인준과 그다음에 졸업준비위원장 인준에 대해서 논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 발언권 필요하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본 안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 인준에 동의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별도의 추가적인 의견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혹시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으실까요? 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동의 말씀 남겨주셨고, 표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두 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서 네, 바이오민 내공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제 졸업준비위원과 졸업준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준비위원의 경우 각 학과에서 파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졸업준비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호선되신 분이다 보니까 크게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다면 본안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혹시 이 부분 괜찮으실까요? 네, 생명학공학과 학생회장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안건 역시 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 역시 인준에 동의해 주셨기에 별다른 이견 없으면 본안건 역시 만장일치 가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혜 1구 산업시스템학과 학우를 22년도 졸업준비위원으로, 양동욱 1구 항공우주공학과 학우를 22년도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준한다. 원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은 심의안건 5, 22년도 상반기 새내기 학생회 추가 경정안 심의입니다. 새내기 학생회장님, 본 안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글책 대여 사업에 연체료 수익 항목이 있습니다. 한글책 대여 사업을 하면서 이제 대여 기간보다 연체하여 반납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로 연체료를 1,000원씩, 또 시험 기간에는 2,000원씩 받는다고 계획서에 작성을 하는데요. 그 항목을 추가를 안 해서 추경안에 이번에 추가를 하고, 또한 비품 관리비 지출 항목에서 현재 지금 새내기 학생회실의 인터넷 공유기가 노후화되어가지고 요거를 새로운 공유기를 구입을 하고자 추가 경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 10만 원의 비품 관리비 지출 항목을 20만 원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부 짝선짝후 사업의 지출 출처가 원래는 학생에게였는데 학생생활팀의 협의 아래 추가로 이 짝선착구 사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의 짝선착구 사업 지출 출처를 학생에게에서 본회계로 변경하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현재 추가 경정안을 올린 상황입니다. 예산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글책 대화 사업 연체료가
네, 이 부분이 신규 발생인 상황인가요? 본 대여 사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영원으로 수입을 기재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비품 관리비가 현재 원래 동봉이 결산이 영원에서 20만 원으로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성 착후 예산 출처가 학생회계에서 본회계로 변경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비품 관리비 추가 변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 지출액의 25%를 넘지 않은 범위로 보이고요. 그래서 준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네. 혹시 새내기 학생의 예산 추가 경정안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현웅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비품 관리비를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추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안건지 내용 설명을 보면 비품 관리비 자체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공유기의 고장 혹은 노후화로 일시적인 지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비품 관리비 10만 원을 그대로 두고 공유기 구입비 10만 원을 추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후자의 방법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에는 2022년도 상반기에 비품 관리비로 20만 원 예산을 잡고 이를 집행을 하게 되면 2023년도, 2024년도에 전분기 결산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작성할 때 비품 관리비가 20만 원으로 고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시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라면 항목을 분리하여서 공유기 구입비 10만 원으로 예산 추경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내기 학생회장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일시적인 지출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혹시 그렇다면은 이를 수정하고 지금 수정하면은 다른 안건을 먼저 진행하고 수정이 끝난 후에 예산 심의를 받아도 될까요? 네,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의사일정을 약간 조정을 해서 심의 안건 2개를 미리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네, 전기유전자공학과 학생회장 대리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안건지 작성자로서 정인홍님의 의견에 제가 읍수하는 바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만약에 항목을 분리한다면 아무리 일시적인 항목이라 해도 비품 관리비라는 계정이 이미 존재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비품 관리비에 속하는 내용인 공유기 구입비를 따로 분류를 한다면 중복되는 내용이 2가지 코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좀 염려가 되어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과 같이 저희의 한 학기, 그러니까 한 분기에 사용되는 비품 관리비의 평균적인 예산이 10만 원 정도로 항상 추정이 되어 왔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기층 기구 구성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의결을 하실 때 비고에 저희가 다음 학기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2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을 기준으로 기층 예산 심의 회의에서 예산을 받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저희는 임기가 이번 여름 학기를 기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층예산 심의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후임이 참석을 하게 될 텐데요. 그 후임에게도 확실히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다음 기층예산 심의회의에 참가하게 되시는 것이 이제 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기고에도 적어 두었다가 저희가 만약 그 20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면 어떤지 간절하게 읍소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기빈 전 정보학과 학생회장 대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생명학과 학생회장님 말씀하실 사안 있나요? 네, 단순 제안 드릴 뿐, 네, 충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고란에 명시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명시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어,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예, 예산안 비고란에 쓰게 되면, 어쨌든 수정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수인계나 또는 결산안, 네, 비고란에 이 부분을 기재하는 것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새내기 학생회장님 본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도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비고란에 작성을 해서 수정한 파일을 다시 또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그냥 합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여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회의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문항 비고란에도 작성을 해놓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 비고에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여 결산 비고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표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동아리 앞에 비상대책위원장님 동의해 주셨고, 두 분의 동의 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학과 학생회장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회계로 나가는 거고 액수가 좀 있다 보니까 본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재석 인원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석 중이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재석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학과 학생회장, 부비상대책위원장님까지 재석 인원 확정, 권자정민 장정원과 학생회장님까지 재석 인원 확정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위 실장님, 재석 인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석 1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찬성반대 기권, 재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찬성반대 기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석 인원 15명 중 찬성 14, 반대 0, 기권 하나로 찬성이 과반을 넘어 가결 요건 충족하기 때문에 가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문화 낭독하겠습니다. 새내기 학생의 상반기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가결되었습니다. 기권 사유는 아까 새내기 학생회장님께서 소속단체 기권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네, 여기 비고를 안에 추후 예산안 작성 시 비품관리비 예산이 라고 제가 합의하고 넘어간 사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 건은 심의 한 건 6번 생명과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이의제기 심사입니다. 본 건은 긴급 한 건으로 상정이 되었고요.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익명의 학우분으로부터 생명과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 진행 과정에서 선거권 부여가 잘못되었다라는 취지의 이의제기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해서 이의제기를 해주신 부분이 저희가 학생 회칙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카이기가 업데이트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 회칙이 개정 전 학생 회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학과 학생회 선거권은 총학생회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중회원 중 해당 학과 정회원에게만 있으며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아라의 공고에 나와 있는 선거권과 선거권 규정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이에 따라 이의제기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원이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학생회칙과 자치기 규칙에 의거해서 이를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우선 생명과학공학과 학생회장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안건 제출 근거가 59조세 3항이 아니고 제 2항인 것이죠. 학생회칙 59조는 2항까지밖에 없지 않나요?
어, 저희가 학생 회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해서 RR 공고된 걸 보시면 네, 아마 네, 새로운 회칙 네, 중앙운영위원회는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에 대하여 본회의원이 이를 제소할 경우 회칙 및 자치규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개정 회칙의 조항에 의거한 겁니다. 아마 현재 여기에 업데이트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네, 일련의 책에는 사망이 없었는데 네, 신설된 조항입니다. 네, 서기 실장님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선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회비 납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선거권이 부여되어서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명의 제보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시선거권에 대한 것을 누구나 공공연하게 알 수 있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마 익명의 제보자분 또한 이것을 보고 연락을 주신 것일 것입니다. 또 저희는 과 학생회칙에 따라서 72시간의 EJ 시간을 거쳤습니다. 이 또한 공공연하게 알 수 있는 아람이 페이스북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EJ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EJ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선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님 발언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에 대하여 해당 본회 회원이 이를 제소하는 경우 이를 학생회칙 및 자치규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네, 현재 개정 제안서를 보시면은 해당 본회 회원이라고 적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중학생회칙 회원을 의미하는 건지 혹은 자치구 회원인지가 불분명해서 관련해서 지난 전학대회 개정회칙안을 심사할 때 개정 의도를 찾아보았더니 네, 해당 자치기구 회원이 개정 의도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의제기를 한 학우가 생활공학 학생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조항에서 네, 이 부분이 해당 자치기구의 본회 회원이었을 여지도 있고 또는 자치기구를 지우려다 미처 해당을 못 지운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유권 해석의 권한 역시 중의원 여러분들께 있기 때문에 본 조항에 대한 해석 역시 네,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학과 학생회장님 발언권 드리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네, 녹화가 다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하겠습니다. 학생회칙 제1조에 본회는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해당 본회 회원은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회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라는 학과 학생회장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방금 전에 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자치기구의 본회 회원이라고 하려다 자치기구가 빠진 상황일 수 있고 또 화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삭제하려다가 실수로 미처 해당을 빼지 못한 것일 상황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본 안건이 네, 철회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전학대회 개정 회칙 심사
할 때 개정 의도가 혹시 제 2차 전학대회 링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영상을 트는 것이 매끄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축조심의 과정에서 개정 의도에 대한 언급이 네, 해당 자치기구 회원이라고 회의 도중에 언급한 바가 있다라는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회칙의 해석에 있어서 네, 본 회칙의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 연역을 기초로 하여 본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된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적 문맥적 의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전체적인 문맥을 의미하고 논리적 체계성, 그리고 개정 연역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 연역을 포함한 개정 의도까지 포함된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께서 개정 의도가 불분명하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모르겠으나 기록이 남겨져 있고 해당 논의에 주은 의원들을 이 참여했던 점을 고려해 해당 본회 회원을 해당 자치기구 회원, 자치기구 해당단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본회 회원으로 유권해서 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정 의도는 해당 조문의 문맥적 의미, 개정 연역이 포함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어, 사실 지금 상황에서 네, 학과 학생회장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학과 학생회장님께서 회칙 해석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석해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192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칙 해석은 별도의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회칙 해석에 대해서 본 안건을 분할해서 회칙 해석에 관한 부분만 다루어도 될지 아니면 두 안건 모두 연기를 시킨 다음에 별도의 회칙 해석안을 발의한 후 심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분할 상정하여서 오늘 회칙 해석을 하게 되면
네, 오늘 생명과학공학과와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이직이 심사를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이 되고, 이후 만약 해당 자치기구 소속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진다면 본투 안건 역시 연기된 뒤 제보자의 어떤 주정공 학과를 확인한 뒤 처리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심의안건 6에 대해서 생명과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의 이의제기 심사와 별도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안건 제출 근거의 근본이 되는 학생회 측 제59조 제3항에 대한 해석을 분할해서 해석에 관한 부분을 분할해서 상정해도 괜찮을까요? 네, 생각과 발의라기보다는 심의안건 6번을 약간 쪼갠 상황입니다. 안건 제출 근거에 안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건 제출 근거가 그러니까 심의안건 6이 성립되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인 학생회 측 전제 조건 자체가 제59조 제3항이어서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은 의견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께서 해당 안건은 심의안대 회칙 해석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화학과 학생회장님께서 안건 제출 근거에 대한 해석과 안건에 대한 심의는 별도인 것 같아서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특정 네, 유권 해석안 따로 이의제기 따로 심사하게 됩니다. 분할 상정하게 됩니다. 혹시 화학과 학생회장님 괜찮으실까요? 네, 사실 따로 안건을 발의해서 진행하는 편이 적절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역시 현재 네, 중의원분 두 분께서만 그냥 토론에 참여를 하고 계신 관계로 다른 분들 의견을 많이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견 주시면은 이 논의를 이어나가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상과 학생회장님 어떤 부분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따로 안건을 발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네, 유사대 측 위원장님도 따로 한 건을 발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현재 심사 대상이 될 제59조 제3항이 사실 안건 전부 그러니까 안건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 조항에 대한 전제가 일단은 해석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안건 6번하고 7번을 지금 현재 둘 다 연기하고 다음 주문위에서 심의 그 유권 해석안과 동시에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생각학과 학생회장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께서 합의해 주신다면 연기하고 해당 두 안건은 다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생회 직접 59조 제3항에 대한 건 해석이 진행된 이후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생명과학과 학생회장님 연기 동의해 주셨고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안건 모두 안건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의 경우 기부금 협약 관련 법적 대응 특임위원회 구성 심의입니다. 네, 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4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로 회부한 논의이고요. 본 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돼요. 녹화를 잠시 중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께서 오늘 상당히 협조를 잘 해주셔서 안건의 개수가 그렇게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폐성원 점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성원 점검은 줌에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폐성원 점검이 완료되었으니 폐회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상당히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협조해 주신 조은영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재 시각 오후 11시 21분 제 2022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 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